손흥정, 황의조, 황현수 바람 잘 날 없는 축구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정 감독 사태와 더불어서 축구계가 여러 논란거리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손흥정 감독에 대한 잘못된 처벌 분명히 있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감독 스스로도 지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국 손 아카데미는 폐업이 되고요. 손흥정 감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손흥민 선수의 친형 손흥윤 선수이자 코치인 아들과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은요.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불과 며칠 되지 않았어요. 결국엔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를 했고 알다시피 경찰에서 사건을 남겨보던 이후 첫 소환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엉덩이를 코너봉으로 몇 차례 이렇게 가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고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촉발이 됐었죠. 아시다시피 검찰은요 첫 번째 소환조사 이후로 손흥정 감독과 더불어서 손흥윤 코치까지 재소환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조사에서 이미 혐의와 모든 것이 결정이 났다란 얘기예요. 자, 더불어서 이 손흥정 감독님 결국 이렇게까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특히나 축구계에서 영구 퇴출될 것처럼 여론몰이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시다시피 바로 이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명문 발표에서 이슈가 되더니 토론회까지 열렸죠. 일각에서는 최근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직을 갑자기 맡게 되는 것에 있어서 반발심을 줄이기 위한 희생양으로 손흥정 감독이 선택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민단체의 등장이 굉장히 생뚱맞았다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손흥정 감독에 대한 비판을 신랄하게 했었던 바로 이 시민단체들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위원장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나 우리가 들었었던 가장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실력이 없는 지도자다라고 정 위원은 날석에 비판을 했었죠. 어떤 자격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다. 뉴스팀만 계속 맡고 있지 않나? 지도자로서 실력이나 능력이 검증된 바가 없다. 손흥민 선수를 말하는 거죠. 아들 하나 잘 키워 함부르크 유스팀을 거쳐 독일과 영국에서 프로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검증된 것이 없다. 결국 맞아야 훌륭한 선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이 입증되려고 했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맞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1등 해야 하고 월드컵은 3연패를 달성해야 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런 얘기는 손흥민 선수, 손흥정 감독, 손흥현 선수 그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황당하게도 이 위원장은 이런 예를 들면서 손흥정 감독님을 굉장히 평가절하했습니다. 잘못한 건 맞지만 손흥정 감독님은요 해외 유소년 축구팀에서도 섭외해가고 싶다라는 푸시가 많이 왔을 정도로 그 능력을 이미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자신이 직접 지도하고 길러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인정받았다라고 말을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상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시민단체의 저희가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그 시민단체 중에 한 군데인 스포츠인권연구소에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 발견할 수 있었던 성명과 논평 좀 말씀드려보면 여기에 최초의 성명문을 이렇게 게재를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문화연대 대한체육회, 민변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자, 이 스포츠인권연구소와 비롯하여 총 4군데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공동성명문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이들이 요구한 3가지의 사항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손축구 아카데미는
이 아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두 번째, 관계 당국,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손축구 아카데미 사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세 번째, 대한축구협회 및 스포츠윤리센터는 사설 축구 아카데미 내에 있었던 스포츠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지금 이 당국에 엄중히 수사하라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미 수사를 했고요. 자신들이 말하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요번 시민단체 중에 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 성명문을 올려놓은 스포츠윤리센터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데 갑자기 이들이 손 아카데미를 조사하냐 마냐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대목입니다.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손흥정 감독님은요, 이번 고소 사태를 통하여 처벌을 피하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혐의가 너무나 명확하여 기소가 불가피하다.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벌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기사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시도만 한다 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손흥정 감독님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양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합의, 이번 사태가 촉발되기 이전부터 이미 시도를 했었죠. 다 아시다시피 상대편 측 학부모는 5억 원을 부르면서 단 1푼도 깎을 생각이 없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20억, 100억을 부를 걸 그랬다 라고 말했던 녹취록이 공개되어 많은 분들이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시도만 해도 양형이 된다라고 하는데 시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상대편 측 학부모는 자신들이 돈만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으로 몰렸다라며 뉴스에 등장하여 눈물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녹취록 내용을 보면 황당하게 이를 데 없죠. 그러니 이번 사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 5억 원을 받으면 1억을 주겠다. 르베이트를 제안한 것조차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당시에 쏟아지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이번 사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느냐, 형사처벌로 가느냐, 징역형이 나오느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데 방금 말씀드렸던 요 리베이트 사건은 형사처벌에 포함이 되지만 이건 뭐 사실 손흥정 감독님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여 양형에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일단 상대방 측이 합의 시도에 호응을 해줄지 알 수 없고 양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단순 벌금형에 그친다 하더라도 손 아카데미는 사실상 폐업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그러니 손흥정 아카데미 다른 학부모들은요, 그런 일 없었다. 아이들의 일상을 돌려달라. 라는 성명문 발표와 입장 발표, 단체 탄원서가 쏟아지기도 했던 겁니다.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하는 점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잠시 머물렀다가 간 한 아이와 학부모가 남긴 풍파는 실로 엄청났다. 그들이 주장하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학부모들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 아이가 무언가 많이 혼날 만한 잘못을 한 건지 특별한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기까지 메모까지 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학부모는 5억 원 이하로는 합의를 보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한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아이와 학부모에 대한 정체가 어떤지, 평소에 행실이 어땠는지에 대한 폭로를 해달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손흥민 선수의 친형 손흥윤 선수, 결국 이 코너봉으로 아이들을 가격한 것이 당사자였다라는 사태가 차후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친형, 비운의 축구 선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손세이셔널이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 동생인 손흥민 선수와 함께 등장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당시 방송에서 형인 손흥윤 선수는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많이 닮아 오히려 더 많이 혼났다. 동생은 여우 같아 맞기도 전에 아픈 척하고 아버지께서
혼내려고 하면 먼저 눕기도 하며 좀 덜 혼났다. 그런데 나는 맞이고 융통성도 별로 없어 더 많이 혼났었다라고 했고, 손흥민 선수는 형제들 간에 사소한 걸로 다투지 않나.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공 2개를 가져오시더니 리프팅 훈련을 벌로 내리시기도 했다. 4시간 동안 공을 안 떨어뜨리고 리프팅 훈련을 했다. 공이 3개로 보이더라. 이제 다투지 말자라고 다짐했는데 얼마 안 가 또 다퉜다라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돌아갔고 최근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이름까지 빼버린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계시는 손흥민 선수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명보 감독이 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자, 보면 홍명보 감독이 사실 첫 월드컵을 이끌었던 당시가 있습니다. 그때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 사실 홍명보 감독의 첫 월드컵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며 사령탑 자리를 거부했었던 홍명보 감독이 돌연 마음을 바꿔 대표팀 감독 자리에 올랐는데,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를 평소에도 별로 기용하지 않았던 홍명보 감독이라고 좀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과거에 보면 인터뷰 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홍명보 감독에게 선발되지 못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런던 올림픽 사령탑 시절에는 예선전부터 손흥민 선수를 단 한 차례도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인에게 축구 선수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자기가 잘하는 선수와 자기를 희생해 주변을 좋게 만드는 선수인데, 후자의 대표적 케이스가 박지성, 전자는 손흥민 선수다. 쉽게 말해서 팀 플레이에 녹아들지 못한다라며 손흥민 선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은 손흥민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손흥민 선수는 흥승장구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요, 손흥민 선수가 발탁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정 감독님 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개인 훈련을 하며 다져진 기본기와 슈팅 능력은 일품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이것만 봐도 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손흥정 감독에 대한 감독 자질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기본기와 탄탄한 슈팅 능력은 바로 손흥정 감독님과 어려서부터 개인 훈련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수십 년 전에 기사에 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도 사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적극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이 사실 후폭풍으로 다가온 걸까요? 지금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나서 엄청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손흥정 감독님과 손흥민 선수를 내쳤었던 경우 축구 팬들에게 사실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 많은 축구 팬들이 또 분개함을 터뜨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떼버리겠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국제 유소년 대회에서 퇴출된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손흥민 선수가 흔한 말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라는 식으로 결국 자신의 이름을 빼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 이름을 타이틀을 보면요, 뭐 손흥민 이름을 도대체 왜 뗄까? 또 나아가서는 신경전 벌인 끝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빼기로 했다 등등 다양한 얘기가 타이틀로 빗발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한번 일일이 살펴보면 거기 안에 진실이 숨어 있는데요. 제가 또 찾아낸 시민단체와의 소름 돋는 연결고리점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올라왔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쭉 내려보면 무려 2년 동안 춘천 일원에서 계속하여 진행되어 왔었던 손흥민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대회 이름이 춘천시장배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대회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춘천 지역 출신인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되는 관심을 대회의 주인공인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돌리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9일
언론사가 취재해본 결과 춘천시는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손흥민 국제유소년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선 7기 당시 춘천시는 손흥민 선수가 춘천 지역 출신이고 손흥정 감독이 춘천에서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딴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기획했습니다. 축구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축구의 도시 춘천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상한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손흥정 감독이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지역 출신이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딴 유소년 국제 축구대회를 기획했다. 결국 손흥민 선수와 손흥정 감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줬다라는 건 자신들의 이 대회가 열린 이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6월 첫 대회의 경우 콜롬비아, 몽골, 베트남 등 6개국, 6개 팀 110명이 참여했고요. 지난해 대회에는 6개국, 11개 팀 200명이 춘천을 찾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큰 규모의 대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참가팀도 쏜아카데미, 서울, 청주, 강릉 등 다양하게 참여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춘천시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대회 이름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대회에 참석할지에 대한 여부가 최대의 화제로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깜짝 방문하여 화제를 낳았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방문 전까지 춘천시와 쏜 아카데미 측은 이 참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뭐 내부적인 사정이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쏜 아카데미 측에서 또 춘천시 측에서 손흥민 선수가 참석할 수 있냐 없냐를 두고서 아마 의견 조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쏜 아카데미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참석 여부에 대하여 조금 부정적으로 봤을 수도 있고요. 춘천시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와주면 이거 뭐 국제적인 대회인데 안 그래도 이름을 더 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흔한 말로 메시 선수가 있는 고향에서 메시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메시 선수가 그 대회에 방문까지 한다? 야,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유소년 대회가 되잖아요. 그러니 아마 춘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공을 들였을 것 같고 쏜 아카데미 측에서는 여기에 굳이 손흥민 선수까지 와서 빛내줘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넣는 부분이 손흥민 선수 측과 상의가 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했을 겁니다. 어찌됐건 춘천시 의회에서도 대회 참가국이나 자매국가나 굉장히 우호국가로 한정되어 있고 다른 축구대회와 차별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춘천시는 올해 대회부터 행사 명칭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빼기로 했는데 이 춘천시 관계자는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참석하는지의 여부가 대회의 최대 쟁점이 되어버렸다. 유소년 축구 선수를 육성하고 이들의 꿈을 격려한다라는 기존 취지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올해부터 갑자기 이름이 빠졌을까요? 특히나 올해 대회는 예산 2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면서 행사 장소도 기존 동면 손흥민 축구공원에서 삼천동 에어돔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역 출신의 선수이고 손흥정 감독이 지역 내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대회라 경기도 손흥민 축구공원에서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유소년 선수들이 더욱더 주목받기를 위한다라는 취지로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빼버리고 대회 장소도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됐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갑자기 빼버리게 된 걸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안 그래도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깜짝 방문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뺀다? 일각에서는 바로 손흥정 감독의 이번 아카데미 사건 때문에 결국 춘천시 측에서 빼버리게 만든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미 작년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 대회 자체의 취지라던가 인지도가 많이 상승되어 버렸다 보니 손흥민 선수를 일회성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카드로 써버린 게 아니냐, 또는 두 가지 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비판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춘천시 입장에서는 또 입장 발표를 뒤늦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 대회 명칭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너무 집중되어서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사인도 해주고, 사실 이 규모가 뭐 몇백 명이 온다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월클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굳이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땄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이유만으로 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 최근에 팬미팅 했을 때 2,000명이 넘게 몰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명 왔겠습니까? 1,000명이나 될까요? 아마 그 정도도 안 되는 규모의 대회인데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뺀 것이 사실상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측과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굉장히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참석을 하여 자리를 빛내주는 게 의미가 깊은데, 손흥민 선수가 뭐 몸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대회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런데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춘천시에서 손흥정 감독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말을 했지만, 손흥정 감독의 사건이 탁 터졌잖아요. 터지고 나서 이름이 빠졌다라는 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의 이번 사태에 아카데미 측 부모님들은 선처를 호소했을 정도인데, 이 춘천시에서 손흥민 선수와 손흥정 감독의 쏜 아카데미를 뺀다라고 하면 축구와 관련하여 어떤 유명세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손흥정 감독이 위기에 몰리자마자 이름이 빠졌다?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냥 이름을 빼버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론은요, 손흥민 선수가 손흥정 감독이 이렇게 지금 지탄을 받고 있다 보니 한국 축구계, 한국 자체의 정내미가 떨어져서 아마 국가대표 참석은 물론이거니와 저렇게 자신의 춘천시 대회에서조차 이름을 빼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이 만들어진 데에는 분명히 손흥정 아카데미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 스포츠는 왜 이런가, 아이들을 탓하는 무능한 지도자들 퇴출이 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 칼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수에게 막말하고 자신의 제자를 비하하는 지도자 필요하겠냐. 아시다시피 쏜 아카데미의 경기 장면은 너무 놀라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돌대가리 뭐 별별별 이야기를, 막말을 다 쏟아냈다라는 이야기를 쫙 늘어놓으면서 왜 실력 없는 지도자들이 운동장에만 나가면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지는 이유가 되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린 선수들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 모습은 참담하다. 벙어리 아니냐? 꼴값 떨지 마라. 머릿수만 채운 거다. 자기 제자를 비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탓하는 무능한 지도자들이라고 손꼽아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다. 선수가 못했기 때문에 코치와 감독이 막말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명조차 한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비하다라고까지 해요. 심지어 연합뉴스 영상에서 손흥정 감독이 선수에게 다가가 발길질했다 라는 이 모습은 촬영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보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칼럼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손흥정 감독에 대한 시민단체 토론회가 열렸을 당시 여기에서 집행위원으로 있었던 당사자가 바로 정희준 집행위원입니다. 자, 이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결정타가 돼서 손흥정 감독에 대한 처사가 지금 춘천시의 유소년 대회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에 빠진 것까지 영향이 온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이거 중립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고소인 학부모의 자녀들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영상으로 확인이 됐으며 이 언론사 측에서 말한 손흥정 감독님의 발길질 영상 장면은 그림으로 대체된 이후에 단 한 번도 관련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결정적인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평소 손흥정 감독이 얼마나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막대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언론사에서는 공개를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추측을 해드렸죠. 분명히 손흥정 감독님이 그렇게 아이에게 막대할 리 없다. 잔디밭을 너무 홧김에 찼거나 슈팅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겹쳐 보였거나 등등등의 장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 원본 영상이 공개가 되면 손흥정 감독에 대한 많은 국민분들의 응원 여론이 강력해질 것을 예상했을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느 기사를 검색해도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그 발길질 영상 원본은 이제 더는 찾아보기는커녕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돌아가는 와중에도 손흥정 감독은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키며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죠. 많은 국민분들 그리고 제 영상에 수십만 회가 나오던 댓글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손흥정 감독이나 손흥민 선수나 한국에 대한 정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증거 영상이라고 공개한 것조차 증거 효력이 너무 부족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설득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많은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체벌도 없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일상을 돌려달라라는 외침이 여전히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건너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이 손 아카데미 당연히 정상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아카데미는 아예 영업 정지 상태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건데요. 검찰 측에서 이미 조사를 마쳤고 이번 사태가 결과로 나오게 될 경우 손흥정 감독에 대한 처벌로 인하여 아카데미는 영구 폐업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손흥정 감독님을 직접 고소한 학부모들이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손흥정 감독님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번 아카데미가 문을 닫지 않고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속을 썩였을 다른 학부모들조차 가슴을 쓸어 내릴 만한 일이겠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특히나 이번 손흥정 감독님에 대하여 시민단체 5군데가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참 황당한 이론을 계속 주장해 왔단 말이죠. 수억 원 합의금이 부당할지라도 손흥정 감독의 잘못은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처벌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고소 취하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억 원의 합의금 부당하더라도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짧은 한 줄로 마무리하기에는요. 이 A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의 녹취록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개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연예인이 택시를 타서 운전기사 손 한 번 날렸다고 2, 3억씩 주고 합의하는 세상이다. 김땡땡이 술 마시고 사람 건드렸다고 5억씩 주고 합의하고 이런 판국에 합의하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돈 보상이지 않냐. 맞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합의라는 건요. 손흥정 감독에 대한 적법한 합의금과 진심 어린 사죄 사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와 많은 아이들을 위한 아카데미의 개선점이 아니라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합의라는 건 돈 보상이지 않냐.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전 세계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 선수와 손흥정 감독이 유명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아카데미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사실 20억이나 불러라. 지들이 알아서 얼마든 하겠지라는 말을 듣고 최소 5억 밑으로는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
자신 역시 진심이라는 말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이 유명세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고 비용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닐까 싶은데 왜 자신에게 그 5억 정도도 지급하지 못하느냐라고 이해가 안 된다. 글쎄요, 도대체 누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자존심 얘기를 하면서 5억을 요구하기에는요, 사실상 그 금액은 일반인들이라면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군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사실상 계속하여 돈만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분들에게 분개함과 의아함을 줬다라는 거죠. 결국 마지막까지 어땠습니까? 끝까지 돈만을 요구하면서 나는 어떻게든 그 합의금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A군 아버지의 본심이었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짜증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게 참 다시 읽어보고 다시 목소리를 들어봐도 사실상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짜증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다라고 한다면 손흥정 감독님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설득력이 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소인의 학부모는 사실상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더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던 부분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 더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학부모의 어머니 또 학부모의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죠. 이 SBS 모닝 와이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강조를 했죠. 가족들은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A군의 아버지는 집사람과 제가 파렴치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면서 A군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것이 억울하다라고 하기에는 저 녹취록 자체가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A군의 아버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이 A군의 학부모가 돈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손축구 아카데미 사건이 보여준 스포츠 인권의 현 주소다. 그런데 이 칼럼을 쓴 것이 바로 민중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어딘지 느낌이 오십니까? 자, 이번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검찰 소환 조사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본질적인 말은 이겁니다. 과거에도 스포츠 분야에서 지도자에 의한 인권 침해와 논란은 계속 있어 왔다.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부모의 동의하에 스포츠 지도자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용인돼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의 소리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곳이 있죠. 바로 이번 손흥정 감독님에 대하여 많은 규탄을 앞서서 했던 많은 시민단체 중에 몇 군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중에서 한 군데인 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손축구 아카데미에 대한 글을 쓴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7월 4일 긴급 토론회 공지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던 걸 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 시민단체 정체가 뭐냐? 제가 열심히 파봤는데요.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단체라고 하기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활동 내역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상 2024년 6월 달부터 활동한 모습만을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날 올라온 이 문화정책 뉴스 관련된 공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사실상 오래된 문화연대라고 하기에는 좀 보기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라는 건 자신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 글이 보이십니까? 손흥정 고소 취소 요청이 있었다. 또 있습니다. 손흥정 고소를 한
아이를 직접 알고 보니 양심 있는 학부모들의 추가 폭로가 있었다. 손흥정 고소인 김땡땡 정체가 드러났다. 결국 쇼 호스트, 홈쇼핑 방송 퇴출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다라는 등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가짜 뉴스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쇼호스트 얘기까지도요.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좀 검색이 됩니다. 이건 역시 제가 분석해드린 것처럼 이 A군의 아버지가 본인이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가 촉발돼서 나온 얘기들이죠. 그리고 국민청원까지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제 영상의 댓글들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에 대한 고소취하 국민청원까지 해야 한다.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궁금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쏟아냈고 또 절대로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른 사건에 대입을 한다면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음에도 이들에 대한 비판은